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국제학과 1학번 송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식스시그마 경영을 도입한 전 삼성 S사의 대표이사인 손욱 회장을 경영혁신 발표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혁신 분야의 한국의 잭 웰치, 경영품질 혁신의 성각자로 불리는 경영가 손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경영가 손욱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본 후 그가 삼성 SDI 대표 시절 경영혁신으로 이름을 날리게 만들어준 프로세스 혁신과 식스시그마 도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생각한 경영혁신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손욱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욱은 정통 삼성맨으로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이끈 명 CEO 중 한 명으로서 197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30년 넘게 삼성 혁신과 성장을 주도해온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의 프로세스 혁신, 전사적 정보 시스템망을 구축하였고 삼성 SDI에서 식스시그마 혁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디스플레이 사업의 인류화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5년간 삼성종합기술원의 최장수 원장이 되며 국내 최초로 시장 창출형 4세대 연구혁신을 도입하였고 2004년 삼성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인지 양성에 힘써오고 있고 최근까지도 농심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의 그의 저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공적인 경영혁신 CEO였으며 오늘날 손욱을 설명하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혁신참모, 기술경영의 스타 CEO, 최고의 테크노 CEO, 식스시그마 혁명가, 한국의 잭 웰치 등의 수많은 수식어가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가 삼성 SDI 대표이사 재직 시절 행했던 경영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혁신과 시그마 혁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말 삼성 SDI 대표이사로 부임하며 손욱은 그간 사장의 재임 기간을 미루어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은 길어야 3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그 안에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은 손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 SDI는 일본, 대만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임직원의 위기의식은 제로에 가까운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총론 속에서도 그 강론에 있어서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였고 그 방법은 바로 혁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재직한 3년 동안 혁신을 위해 투자된 비용은 자그마치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전면적인 프로세스 혁신 PI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PI란 업무 처리 방식과 정보 시스템, 물류 시스템을 고객 지향으로 바꾸어 경쟁 우위의 변화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KPMG의 컨설팅 책임자인 슈미트와 면담을 하였고 1년 안에 혁신을 완료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더불어 1년 안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Y형 혁신을 추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Y형 혁신이란 기존의 방식인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설계와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는 세계 최초로 빅뱅 방식의 접근법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Y형 혁신과 더불어 손욱은 프로세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방법으로 식스시그마 경영을 도입하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식스시그마란 통계적 척도로서 불량품을 제품 100만 개당 3.4개 이하로 하고자 하는 기업의 품질 경영 전략을 뜻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품질 문화 정착을 위해 종업원들의 일하는 자세, 생각하는 습관, 품질 등을 중요시하는 올바른 기업 문화의 조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손욱이 SDI의 식스시그마 경영을 도입하게 된
배경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는 당시 일본과 대만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원가 경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1987년 신라 호텔에서 들었던 필립 크로스비의 강연 내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필립 크로스비는 당시 품질 비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품질 비용인 품질 보증, 불합격품, 재작업 등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5에서 8% 수준이며 숨겨진 품질 비용은 15에서 20%에 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손욱은 품질 비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식스 시그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손욱은 G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삼성에 맞는 식스 시그마 운동을 강구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당시 국내는 식스 시그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욱은 SDI의 프로세스 혁신 PI와 정보 시스템 ERP를 동시에 구축하는 Y차트 방식의 경영 혁신과 더불어 그 외 식스 시그마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Y차트 방식의 경영 혁신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 혁신의 경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선임 경영자가 사업 철수를 생각할 만큼 경영이 부진하였던 LCD 사업 분야에서 지난 10년간의 부진을 털고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었고, 1999년에 이르러서는 HDI 창업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놀라운 경영 실적은 경영 혁신이 고속 성장을 만들어준다는 인식을 기업 내부와 외부에 확산시키며 후임 사장들조차도 식스 시그마의 경책을 초지일관 추진하게 만들며 삼성의 전 계열사로 식스 시그마 확대되고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시키게 되는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손욱은 정작 식스 시그마의 경영 성과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SDI의 기업 문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 혁신의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삼성 SDI의 저력을 혁신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하고야만 하는 강인한 정신이 우리 조직에 남아 있었고, 혁신은 이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해왔던 우리의 잠재력을 찾아내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손욱의 경영혁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욱은 삼성 SDI 성공 비결을 묻는 다른 사람들에게 혁신하는 조직, 변화하는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 SDI 혁신은 다른 기업과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중 4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두 다 바꾸자는 빅뱅 방식의 혁신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꾼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혁신을 취재하는데 비용과 시간, 위험 부담은 컸으나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SDI는 이 모든 것을 감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 SDI 혁신은 변화 관리 중심형이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혁신에서 성공과 실패는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는데요. 삼성 SDI는 변화 관리를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 사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원 모두가 현실을 인식하고 혁신 목표를 공감하였으며 하마한 뜻으로 참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 미들 업다운 형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이나 팀장 같은 현업의 미들들이 각자 파트를 맡아서 변화를 추진했다는 점이 이것의 특징이고, 끝으로 4번째로는 프로세스 혁신과 정보 시스템 ERP를 동시에 추진하고 구축하는 Y차트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위에 식스 시그마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Y차트 방식을 성공시키며, 이는 한국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융복합 능력을 끌어올리며 최종적으로 경영혁신에 승리하게 되는 성공 비결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혁신 사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정치국제학과 1, 2학번 송민상이었습니다.